자, 교재 124페이지, 자, 123페이지 그 평척 이론 좀 읽어볼게요. 자, 123페이지 제일 하단 좀 보겠습니다. 자, 교재 123페이지 제일 하단 이론 보겠습니다. 자, 평년착가량. 자, 첫 번째. 자, 용도. 평년착가량 용도를 쓰세요 하면 얘를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가입 수확량을 산정했습니다. 아까. 즉, 평년착가량 어디에 사용한다? 가입 수확량. 123페이지 제일 하단. 용도를 쓰세요 하면 얘를 쓰는 거예요. 제일 하단. 다음 두 번째. 저가 종료 전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 자, 용도가 두 개인 거입니다. 평년착가량의 용도는 두 개. 첫 번째 뭔다? 가입 수확량을 결정한다. 즉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가입 수확량은 평년착가량의 100%.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가 종료 전 보험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다. 이 말. 이 말의 문구는 뭐예요? 우리가 착가 감소량 구할 때 착가 감소량을 어떻게 구합니까? 평착 마이너스 적착. 그죠? 자, 물론 또 어떻게 해요? 또 평착에다가 뭘 곱합니까? 우리가 최대 인정표율. 최대 인정표율을 곱해서 어쨌든 간에 두 개에서 우리가 작은 거 쓰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표는 다 평착 쓰잖아요. 평착. 뭘 구하기 위해서? 감소량.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가 감소 보험금 할 때 착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마이너스 자기부담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수준. 즉 착가 감소량을 결론은 다 거기에 쓰잖아요. 보험금 산정하려고 할 때. 그래서 평착 용도는 두 개, 가입 수확량 산정 두 번째, 저가 종료 전 보험사고 발생할 때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용도를 두 개 쓰시는 겁니다. 착가 감소량 어디에 쓰는 거니 할 때. 그다음 뒷장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자, 답은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5년 자료 썼잖아요. 5년 자료. 그래서 자, 최근 납원 다 최근 5년 이내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가수원은 최근 5개년 적착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평착을 산정했으며 우리가 A값은 가고 우리 집에 적착으로 했죠. 근데 B값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미가입 연도에 대해서는 뭘 쓴 거예요? 우리 집에 표준 수확량 썼잖아요. 그 말이에요. 즉 우리는 뭐가 적착과 표준 수확량을 가중평균한 거야. 그 공식 자체가. 그래서 자, 미가입일 때는 우리는 표준 수확량을 썼다 그 말이에요. 적착과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평착을 산정했으며 자, 그다음에 신규 가입하는 과수원은 어떻게 한다? 표준 수확량을 평착으로 쓰는데 이때 마번 봅니다. 마번에서 산출 방법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애. 즉 우리가 이제 처음 가입하는 거야. 올해 2023년도에 우리 가수원이 처음으로 가입합니다. 그럼 우리 집은 과거 5년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입한다? 표준이 바로 뭐가 된다? 평착이 되는 거예요. 신규 가입할 때는 표준 수확량이 100%가 바로 평착이 되는 겁니다. 신규 가입, 처음 가입할 때 신규 가입할 때는 맨 처음에 표준이 바로 평착이 된다는 것. 과거 우리 집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과거 자료가 있었을 때는 방금 이제 네모 박스에 의거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기 D분의 C에 의거해서 우리는 평착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저희가 앞으로 평년 수확량을 계속 공부를 할 건데 이 평년 수확량은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어떤 상한선이냐면 자, 이렇게 산출된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최대 1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 조항이 다 들어있어. 다른 것들은. 그러나 우리 평착은 없어요. 평착은 어떤 말이냐면 자, 이렇게 산출된 평년 착가량은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없어. 왜? 우리가 방금 있잖아요. 상한선, 하한선을 그때그때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래. 우리가 각 연도별로. 그래서 얘는 그 맥심이 없어요. 그 조항만이 우리가 저기 하시면 돼.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표준은 다 그게 들어와요. 그 말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125페이지에 가서 자,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가입 가격을 곱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나번에 이때 가입 수확량은 평착의 100%가 가입 수확량으로 오더라. 끝. 여기까지가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가수예요. 즉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을 제외한 나머지 과수 품목입니다. 각각의 주요 특징에서 봐보시면 자, 첫 번째 줄 과수 작물의 종합위험 방식은 자, 첫 번째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 그 다음 B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 3개, 포도, 대추, 참다래, 즉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품목입니다. 그리고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 복분자, 무화과. 그 다음에 종합위험은 종합위험인데 우리가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보장하지 아니하는 과실 손해 보장 방식으로 분류하는 OD 감귤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총 종합가수가 15개잖아요. 15개 품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일단은 종합위험 보장 방식은 다 똑같아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래서 앞에가 다 종합위험이 붙은 겁니다. 다 종합으로 보장을 해요. 근데 종합으로 보장하는데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즉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식들이 있고 아니면 수확량 측정을 못하는 애들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딱 품목이 4개예요. 4개. 그 품목이 4개인데 이 과실 손해 보장 방식 중에서도 수확 전에만 종합으로 보장하는 수확 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 이 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걔가 무화과하고 복분자가 있더라. 나머지는 본 기간 전 기간 동안의 종합이야. 그래서 걔를 갖다 그냥 편하게 과실 손해 보장으로 해놓은 감귤하고 OD가 있습니다. 즉 이 4가지는 우리가 과실 손해 보장 방식으로 보장을 하더라. 즉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확감 근데 그리고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 중에서도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애들을 갖다 별도로 빼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비가림 가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애들이 포도, 참다래, 대추. 그냥 나머지는 모두 다 그냥 우리가 뭘로 그냥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우리가 뭐한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큰 타이틀을 먼저 잡으시는 겁니다. 즉 수확량 측정을 하냐, 수확량 측정을 못하냐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자 준비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장은 어쨌든 간에 종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자 보상은 자연재해 뒷장 종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하고요. 그 다음 뒷장에서 화재에서 자,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이때 비가림 시설의 경우에는 특약으로 보장하더라 그 말이에요. 방금 자 우리가 비가림 시설은 얘가 즉 포도, 대추, 참다래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비가림 시설에 보장하는 손해는 종합이죠. 보상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한다고요. 근데 이때 자연재해와 조수해는 보통 약관으로 가입을 하고요. 화재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뭘로 가입한다? 특별 약관으로 가입하더라 그 말. 즉 비가림 시설에 있어서는 화재는 계약자가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화재는 특약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충해를 유일하게 보상해주는 과실이 있습니다. 누구다? 복숭아. 무슨 병만 해준다? 세균, 구명병. 그 다음에 자 방금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장해주는 품목이 복분자하고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애들에 대해서는 자 복분자는 보험 가입을 2022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복분자 수확은 2023년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20일 날 보험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는 종합으로 보장해 줍니다. 근데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우리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걸 갖다 우리는 수확 전 종합위험 방식. 이제 무화과도 똑같은데 무화과는 다만 수확을 언제부터? 8월 1일부터 언제까지 한다? 10월 31일까지가 무화과는 수확 기간입니다. 자, 그 내용이 126페이지에 있는 제일 하단의 박스. 즉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수확 전에는 종합이고 수확 시즌에는 특정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특정으로 보상해주는 재해가 강태우, 강풍, 태풍, 우박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특정이기 때문에 강풍이 반드시
초당 14m 이상의 수치가 나와야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 특정이기 때문에 강풍이 초당 14m 이상이 나와야 된다. 항상 특정에 있어서는 강풍이 초당 14m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때는 보상, 특정이 보상은 제가 강태우. 자, 그 다음 12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감소 보장 방식들을 보는 거예요. 즉, 과실 손해 보장 방식 일단 아직 안 들어왔어요. 수확량을 측정하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 자, 얘들은 방금처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다만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자, 127페이지에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세균 왔는데, 자, 이번에 세균에 대해서 자, 얘가 신설이 들어왔습니다. 자, 세균 구멍병에 대한 병증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 보시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복숭아나 잎에 이렇게 뭐예요? 구멍, 까만 점이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었다.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엄청 못 먹겠죠. 계약자가 엄청 손해가 심하겠죠. 근데 얘가 금방 번져버려요. 굉장히 피해가 심각합니다. 얘가 우리 계약자들은 천공병 그래. 현장에 가보면 천공병이라고 그래요. 세균 구멍병은 심각한 병이야. 자, 그러면 얘는 시험에 나올 때 어차피 얘도 나오고 조금 이따 우리가 벼도 배울 거야. 그럼 얘는 시험에 출제될 때 여러분한테 서술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5점으로 가로치기 문제가 나오겠잖아. 가로치기로. 자, 봐볼게요. 자, 주로, 자, 잎의 동그라미. 자, 이런 식으로 가로 나오겠잖아요. 세균 구멍병이 먼저 잎에서 발생한다, 이 말이야. 잎. 자, 먼저 주로 잎에 발생하더라. 잎 동그라미. 그리고 또 얘는 어디로 발생한다? 가지, 밑줄, 과일도 생기는 거예요. 잎에서 막 이렇게 반점 생겨요. 그 가지도 생깁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이제 과일에 다 번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봄철 잎에 형성되는 병반은 수침상의 적자색 내지 갈색이다. 자, 색깔이요. 그리고 죽은 조직이 떨어나 구멍이 생기고 가지에서는 병증이 적자색 내지 안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가지가 고사한다. 자, 어린 과실의 초기 병증은 밑줄 황색을 띠고 황색. 그리고 점점 흑색 밀줄 그리고 나중에 녹황색. 자, 이 정도. 자, 하단에 당구장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지출한 손해방지 비용. 자, 일명 손방. 자,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표현하죠. 즉, 우리가 자 복숭아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대추라고 해볼게요. 자, 얘가 대추야. 대추는 우리가 목적물이 두 개죠. 과실도 목적물이고 또 뭐예요? 비가림 시설도 목적물이죠. 근데 지금 현재 태풍이 이제 온 거야. 그럼 태풍이 와서 자 과실이 낙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자 비가림 시설이 지금 현재 막 태풍이 올라가니까 태풍이 이미 왔어요. 왔는데 계약자가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갔어. 자, 예를 들면 비가림 시설 태풍이 아니라 화재라고 생각했어요. 비가림 시설 화재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계약자가 막 지금 불이 나고 있어. 나고 있는데 가서 얼른 소화기를 들여서 어때요? 초기 진압을 한 거야. 그럼 이 계약자한테 뭐가 비용이 발생했냐면 소화기 사용료가 들어갔어. 그럼 그 소화기 사용료에서 돈을 줘야 되겠죠. 자, 이 돈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방. 손해방지 비용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계약자가 미리서 태풍이 지금 온다고 예보가 뜬 겁니다. 그래서 예보가 뜨길래 가서 미리서 비가림 시설을 갖다가 어때요? 막 이렇게 어떤 보수도 하고 태풍이 오기 전에 계약자가 돈이 들어갔어요. 자, 이런 돈은 계약자의 관리 비용이에요. 얘는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에요.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때 들어간 돈이에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손해방지 비용은. 그래서 거기 하단에 자 손해방지 비용을 추가로 지급을 하는데 방제 비용, 시설 보수 비용 등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28페이지에 가보면 자 얘는 계속 중복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땜하, 땜하, 전, 땜하, 개수, 재병, 땜하, 네, 기보전, 기. 이렇게 하면 돼. 개수, 재병, 땜하, 기보전기.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전쟁이 들어왔으니까. 개수, 재병, 땜하, 기보전기. 계속 중복할 거예요.
자, 그럼 1번에 개, 2번에 수확기, 3번에 재, 4번에 병충해, 다만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보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댐, 그 다음에 6번에 하, 7번에 계약 체결 시성 기상특보. 자, 기상특보의 기자. 결반에 8번에 보, 그 다음에 전제, 나머지 기타. 자, 2번에 자, 이제 과실 보겠습니다. 과실 손해보장. 역시 종합입니다. 자연재, 조수의, 화재.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복입니다. 반복됐어요. 책이 내용만 많지 계속 중복이 많습니다. 자, 반복. 그 다음에 129페이지. 자, 비가림, 포도, 대추, 참다래. 자, 129페이지. 자, 이때 비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에는 주계약, 화재는 특약.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복. 자, 130페이지. 자, 수확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하고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으로 보장하는 복분자 무화과가 있습니다. 거기 봐보시면 수확 전에는 종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확기 이후에는 강태우, 태풍, 강풍, 우박. 그럼 복분자는 수확기 이전을 언제까지? 5월 31일 이전까지. 수확은 6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20일까지. 무화과는 7월 30일 이전까지가 수확기 이전. 그럼 수확기는 8월 1일부터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자, 수확기 시 이전, 종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131페이지, 수확기 이후는 강태우. 이때 강풍은 초당 14m 이상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얘는 수확기 이전이기 때문에 개수, 재병, 때마, 기존비에서 뭐만 빠지겠습니까? 여기 수확기가 빠지겠죠. 수확기 이전이니까. 그러겠잖아요. 근데 수확기 이후에 가서 수확기가 있겠죠. 수확기 이후에 가서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자, 그 다음에 133페이지. 자, 이 보험기간은 여러분의 암기 내용이에요. 보험기간을 외울 수밖에 없죠. 언제 보장해서 언제 끝난다. 그 말이에요. 보험을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더라. 다 수확기 때로 들어왔습니다. 수확기 때. 그래서 발하기. 자, 유자. 자,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반과 호두는 우리가 보험 시작이 계약 체결 24시가 아니라 뭐예요? 다 발하기. 이때 발하기가 4월달, 5월달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들 반과 호두는 언제 끝나요? 그 해 끝나죠. 자, 유자 봐보시면 수확 종료 시점이 아닙니다. 주의사항에는 수확 개시 시점이에요. 주의할 점. 유자는 수확 개시 시점 10월 31일. 그 다음에 나무는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가 있는데 얘는 1년입니다.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1월 30일. 그러면 133페이지에서 즉 과수 품목 중에서 반과 호두는 나무 보험 가입하지 않는다. 즉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없습니다. 133페이지에 있는 품목 중에서 반과 호두는 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밤, 호두.